B2BS 인생 역전 2030세대가 위험하다 김갑찬. B2BS 인생 역전 2030세대가 위험하다.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아우르는 MZ세대. 빠르게는 1980년대 출생자부터 아직은 채 성년이 되지 않은 2000년대 초반. 태어난 이들까지 흔히 말하는 2030세대의 목소리가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조금씩 힘을 발휘한다. 그러나 소통, 젠더, 공정, 합리성 등 이들 MZ세대를 대표 키워드가 어느덧 영끝, B2 투자 등으로 변해갔다. 공정을 외치며 기회균 등을 꿈꾸던 이들이 투자에 올인한 것이다. MZ세대가 코인에 빠진 이유는 30대 직장인 최모 씨. 얼마 전 첫 아이를 출산한 그의 꿈은 그리 크지 않다. 남부럽지 않은 대기업에 다니는 그였기에 풍요롭진 않아도 돈 걱정 없이 지금처럼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이 있을 뿐이다. 20대 취업준비생 배모 씨. 그는 대학 졸업 후 2년째 좋게 말해 취업준비, 나쁘게 말하면 백수의 삶을 살아왔다. 번듯한 직장에 다니는 친구들의 모습과 겹쳐지는 자신의 부정적 현실이 그의 삶을 더 나락으로 빠뜨렸다. 불과 얼마 전까지도 극명하게 갈렸던 최 씨와 배 씨의 삶이 최근 또다시 드라마틱한 반전을 이뤘다. 땀 흘려번 돈의 가치만을 인정했던 최 씨는 지금껏 적금 이외에 어떠한 재테크도 하지 않았다. 연일 언론에서도 부동산과 주식 열풍을 보도했음에도 꼼짝하지 않았던 그가 최근 밤잠을 설칠 정도로 고민이 많아졌다. 너나 할 것 없이 들려오는 주변 동료와 지인의 부동산 혹은 주식 투자 성공 소식과 자신의 처지와 비교됐기 때문이다. 전세 기간이 만료되면 새 식구가 함께할 조금 더 넓은 내 집 마련을 가능하리라 예상했지만 이는 불가능이 됐다. 통장에 차곡차곡 쌓아놓은 돈 역시 투자 수익을 거둔 지인들과 비교하면 푼돈으로 느껴질 정도였다. 연이은 취업 실패의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려했던 배 씨는 우연히 접한 투자 정보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다. 그동안 아르바이트로 틈틈이 모아둔 돈과 제2금융권 대출까지 전 재산을 올인한 그는 소위 대박이 났다. 이후 주식과 코인 등 가리지 않고 투자에 나서며 재산을 증식했고 이제는 자신의 이름을 건 투자 정보 회사까지 설립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취업준비생이 수억 원의 자산가가 된 것이다. 물론 앞서 언급한 두 사례가 극단적인 예시일 수도 있다. 더욱이 두 사람의 향후 인생은 또다시 어떻게 변화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럼에도 앞선 예시들이 특별한 사례가 아님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어느 세대보다 현명하고 실용적이며 공정을 외쳤던 MZ세대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희망이었다. 그러나 이들 2030세대가 투자 심지어 투기에 몰리고 있다. 주식과 코인 앞에서 울고 웃는 이들 2030세대의 희비가 추후 큰 불씨가 되어 사회의 근간을 흔들지 않을까 우려 섞인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이다. 불안한 고용 안정성은 물론 취업 이후에도 결혼과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B2와 영끌까지 마다하지 않는 이들. 인생 역전과 벼락거지의 유일한 수단이 코인이라는 이들의 외침이 씁쓸하게 다가오는 이유이다. 통계로 확인한 2030세대의 영끌. 2030 투자 열풍은 통계로도 확인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금융권 대출을 포함한 2030세대의 부채는 440조 원으로 2019년 말인 65조 2영억 원보다 17%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 규모도 역대 최다지만 증가폭 역시 가장 높으며 이들 세대의 부채 증가율 역시 같은 기간 전 세대를 합친 부채 증가율인 8.3%보다 2배 이상 높다는 분석이다. 또 다른 자료에서도 MZ세대의 부채 증가는 확인 가능하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전달받은 자료에 따르면 30대 소득 대비 부채 비율, 즉 LTI는 전년과 비교해 23.9% 증가한 262.2%였다. 20대 LTI 역시 같은 기간과 비교해 23.8% 증가한 147.8%로 나타났다. 이들 2030세대의 부채는 다수가 주식과 코인 등 투자처로 옮겨간다.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표한 2020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개인 소유자 보유 금액 현황에서 상장 주식을 소유한 20대는 2020년 107만여 명으로 2019년 38만여 명과 비교해 180% 이상 증가했다. 특히 이 시기 동안 이들이 보유한 주식 총액 역시 5조 7천억여 원에서 12조 6천억여 원으로 12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역시 상장사 주식 보유자의 수는 180만 명을 넘어섰으며 보유 금액 역시 51조 6천억여 원으로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그렇다면 MZ세대의 궁극적 재테크 목적은 인생 역전일까? 물론 짧은 기간 많은 수익을 거둬 이른 시기에 은퇴해 풍요로운 삶을 꿈꾸는 파이어족도 늘어난다지만 대부분은 내 집 마련과 은퇴 후 평범한 삶일 것이다.
실제로 모 금융연구소의 설문조사에서도 2030세대의 재테크 목적은 주택 구입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불과 얼마 전까지도 누구나 노력 여하에 따라 신분 사다리를 갈아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가만히 있더라도 투자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사람들과 비교해 벼락거지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앞선다. 즉 2030세대의 불안함과 절박함이 결국 이들을 더 큰 위험으로 빠뜨리고 있는 상황이다. 본업 넘어 부캐 활동까지 동분서주손 보승. 한 직장에서만 일하는 전통적인 일자리 개념이 바뀌고 있다. 여러 직장에서 동시에 일하면서 자신의 재능을 펼치거나 소득을 늘리려고 여러 일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다. 이들을 흔히 엔잡러라고 부른다. 이러한 현상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놓인 청년 세대를 나타내는 단면이기도 하다. 빠르게 증가하는 배달 라이더 종사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고용환경 불안이 부업인구 증가를 부르고 있다. 찹코리아가 직장인 642명을 대상으로 부업 의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중 84.1%가 부업을 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취업 포털 인쿠르트의 조사 내용에 따르면 직장인 22.1%가 이미 부업 중이며 부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변한 사람은 44.7%였다. 부업을 택한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45.1%로 가장 많았다. 부가 수익이 필요하다고 밝힌 사람도 35.4%였다. 실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월 평균 부업자는 전년보다 4만 명 정도 늘어난 47만 3천 명으로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과거 투잡을 뛰는 직장인들의 선호 직종이 학원이나 과외 강사, 매장 아르바이트나 업무 보조 등이었다면 현재는 라이더가 대세다. 인크루트가 아르바이트 구직 의사가 있는 성인 남녀 9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구직자의 24.8%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비대면 소비의 확대로 인한 배달 수요의 폭증은 라이더를 새로운 직업군으로 부상시켰고 이제 투잡과 단시간 알바와 같은 세분화된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 배달 배송 플랫폼의 부업 인구는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배달 라이더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8% 상승한 37만 10명에 달한다.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와 한 형제들이 밝힌 자료에는 배민 커넥트에 등록된 라이더가 2020년 12월 기준 5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30세대의 비중이 약 80%를 차지한다. 같은 시기 배달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로고에서 한 달에 한 건 이상 배달을 수행한 라이더도 2만 800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자신의 차량으로 물건을 배송하는 쿠팡 플렉스 부업자 수도 하루 1만 명 규모에 다다랐다. 라이더들의 활동 영역도 다양해져 음식 배달은 물론 생필품과 옷 배달까지 확대되는 등 영역이 점차 넓어지고 있다. 하지만 부쩍 커진 규모만큼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라이더들은 배달 대행 업체와 위탁 계약을 맺은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어 있어 이들과 운영, 기업 간 노사 문제가 존재한다. 배달 대행 업체들이 4대 보험이나 퇴직금, 산재 처리 등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어 라이더들이 노동,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다. 겸업으로 인한 조직과의 갈등 사례도 늘어나 퇴근 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하는 이들도 크게 늘어났다. 인크루트가 성인 남녀 73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직장인 중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다고 답한 비율이 29.3%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이유로는 취미생활 및 일상 기록이 가장 높은 47.0%를 차지했지만 수익 창출 부업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36.7%에 달했다. 파트타임 일거리를 알선해주는 플랫폼이나 온라인 쇼핑몰들의 성장세도 심상찮다. 그러나 막상 부업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 일을 못마땅하게 보는 회사와 영리활동을 하려는 직원 사이에 마찰이 빚어지는 경우도 종종 나타난다. 지난 3월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온라인 유료 강의 사이트에서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부동산 투자 강사로 활동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자신이 속해 있는 조직과 갈등을 빚다가 아예 유튜브로 전업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과거 퇴근 후 투잡 활동이 직장인들의 수입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월급 이상의 고수익을 올리는 사례가 나타나서다. 돌디와 슈카, 이과장 등 유명 유튜버들은 채널 활동이 알려진 이후 회사와 마찰을 빚다 퇴사를 선택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취업 규칙에 겸업 금지 조항을 넣고 있다.
하지만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와 행복 추구권이 기업이 정한 사규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이 조항으로 법적 처벌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근로시간 외 시간에 겸직을 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없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판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근로시간 중 겸직 업무 활동으로 인해 근로계약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유튜버 활동의 경우 회사 기밀이나 내부 정보를 외부에 유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청년 샐러리맨들의 엔잡러 열풍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본업과 부업을 병행하는 노동 형태가 한국만이 아닌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거스를 수 없는 사회적 흐름인 만큼 이를 반영해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신압으로 프리랜서의 일상화도 머지않아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